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 치환 부분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에서 군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에 대해서 우리 약속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군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몰피즘 프로퍼티를 가진, 즉 연산을 보존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호모몰피즘, 그룹 호모몰피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한 호모몰피즘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러한 성질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모몰피즘의 경우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대응되고 역원은 역원으로 보낸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세 번째 성질로는 정의역의 서브그룹을 호모몰피즘에 의해서 공역의 서브그룹으로 보낸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G의 공역이죠. 정의역이죠. 지금 phi는 G에서 G'으로 가는 그러한 호모몰피즘인 상황에서 G의 서브그룹 H가 있을 때 H를 이제 G의 phi에 의해서 그 보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지는 공역인 G'의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룹의 부분 집합 phi of h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 집합이 서브 그룹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phi of h라고 하는 이 집합이 1번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2번 항등원을 포함한다. 자, 여기서 G' 항등원은 위에서 E'이라고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이 집합에 포함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원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여원도 포함을 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1번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hi of h라고 하는 이 집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H에 있는 원소들을 phi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그 결과들, 그 대응하는 값들의 집합이 phi of h가 되기 때문에 이 집합에는 임의의 두 원소를 x하고 y라고 둔다면 x는 phi a 그리고 y는 phi b라고 쓸 수 있는 a하고 b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때 a하고 b는 h에 있는 적절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하고 y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phi a, phi b가 될 텐데요. 자, phi가 호모몰피즘이므로 이 값은 a와 b의 연산한 결과를 phi에 의해서 보낸 것과 같고, 자, 지금 a하고 b가 h의 원소인 상태에서 그리고 h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h의 원소가 되고 따라서 이 결과는 phi에 의한 h의 이미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원소 phi of h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y를 연산한 결과는 이 집합 안에 속한다. 즉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 항등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항등원은 그 정리 8.5 첫 번째 사실에 의해서 항등원이 대응이 되는 결과가 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H가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항등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hi e는 phi h에 포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항등원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hi of h의 임의 원소 x를 생각을 해보면 1번에서와 비슷하게 x는 phi of a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인버스가 phi of h에 속하는지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사실인데요. 자, 우리가 정리 8.5 2번에서 확인한 사실을 이용해 보면 이 값은 a 인버스를 phi에 의해서 보낸 결과와 같은데 이 결과는 phi of h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h가 서브 그룹이고요. 그리고 a가 h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여건도 h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phi of a inverse는 phi of h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일종의 닫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1번, 2번, 3번에 의해서 phi of h는 G'의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인버스 이미지도 여전히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써보면 phi가 G에서 G'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일 때 K'이 공역인 G'의 서브 그룹에 대해서 그것의 그 인버스 이미지가 되는 K'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G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버스 이미지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인버스 이미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함수 값이 K'에 속하는 그러한 원소 A들의 모임이 인버스 이미지라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이 정의역인 G의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룹 G의 부분 집합 phi 인버스 K'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서브 그룹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한 것과 유사하게 phi 인버스 K'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그리고 항등원, 여기서는 이제 G의 항등원을 2라고 표기했으니까 항등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 3번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즉 A가 이 집합에 포함될 때 A 인버스도 이 집합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집합이 그 연산에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소를 A하고 B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 정의에 의해서 phi A와 phi B 값은 K'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이 서브 그룹이므로 phi A와 phi B의 연산의 결과도 K'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phi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므로 이 값은 phi AB
같겠습니다. 즉, phi AB가 K'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인버스 이미지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AB에 대한 함수값이 K'에 속하므로 A 곱하기 B가 인버스 이미지에 속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버스 이미지에 있는 임의의 도원소 AB에 대해서 AB 연산한 결과도 이 인버스 이미지에 속한다. 즉, 이 집합은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항등원을 포함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K'이 서브그룹이므로 이 녀석이 서브그룹이죠. 따라서 E'은 K'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 8.5 1번에 의해서 이 값은 phi 2랑 같겠고, 따라서 2를 phi에서 보낸 결과가 K'에 있으므로 2가 인버스 이미지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인버스 이미지에 속한 원소를 임의로 하나 택하고 그것을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의 그 정의에 따라서 phi of A가 K'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때 K'이 서브그룹이므로 phi A의 역원도 K의 프라임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지금 phi가 그룹 호모모피즘이기 때문에 정리 8.5의 2번에 의해서 이 사실에 의해서 이 결과는 phi A 인버스와 같습니다. 이제 phi A 인버스가 K'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제 얻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버스 이미지의 정의에 의해서 A 인버스가 인버스 이미지에 속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쓰도록 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인버스 이미지 phi 인버스 K'은 정의역인 G의 서브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얻은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얻은 1번, 2번까지 합쳐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phi라고 하는 호모모피즘은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보낸다. 즉, 항등원을 보존한다. 그리고 역원을 역원으로 보낸다. 즉, A의 역원의 A 인버스를 A의 그 함수값인 phi A의 인버스로 보낸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인버스를 유지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 4번에 의해서 서브그룹을 보내고 서브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그룹이라는 사실을 서브그룹을 그냥 간단하게 보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의역의 서브그룹을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역인 G'에 대해서 항등원 E'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E'을 하나만으로 구성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공역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물론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죠. 자, 이 트리비얼 서브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얻은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G, 정의역의 서브그룹이 될 텐데요. 그러한 서브그룹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서브그룹인데요. 그런 서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비얼 서브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는 정의역의 서브그룹이 되는데, 여기에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요. 파이가 그룹에서 그룹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일 때 지금 방금 얘기한 트리비얼 서브그룹의 인버스 이미지, 즉 함수값이 그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정의역에서의 원소 x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의역인 G의 서브그룹이 될 텐데 그러한 서브그룹을 phi의 커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를 할 때는 커널 오브 phi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뭐 선형대수 시간에서도 자주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요. 자, 커널 오브 phi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실수 전체의 집합, 물론 덧셈군, 실수의 덧셈군에 대해서 아래에서 유닛 서클로 가는 그러한 호모몰피즘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실수 x를 코사인 2파이 x 플러스 i 사인 2파이 x 간단하게 exponential 2파이 ix로 대응하는 이 과정이 그 그룹 호모몰피즘이었는데요. 이 그룹 호모몰피즘에 대해서 커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리 8.5에서 살펴본 그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난 시간에 1번, 2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정의역인 실수의 덧셈군에 대해서 항등원은 0인데요. 그 항등원을 보내보면 exponential 2파이 i 곱하기 0인데 그 값은 1이 되죠. 이 1은 복소수 혹은 u, 단위원, 유닛 서클로 구성된 그러한 집합은 그 곱셈에 대한 이제 분인데 그 곱셈에 대한 분에 대해서 1이 항등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의의 x 실수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덧셈 군이라서 우리가 이제 덧셈 표기법을 쓰면 마이너스 x로 표기할 텐데 그 값은 이렇게 되고 이 값은 x를 대응시킨 거에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커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널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널 오브 파이는 x 실수죠. 여기서는 실수들 중에서 phi of x가 u 곱셈군인데 따라서 항등원은 1이고요. 그래서 함수값이 1이 되는 그런 x들의 모임인데요. 값은 2파이 ix가 1이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x는 실수 중에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니까 이 2파이 ix에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앵글이 될 텐데 그 앵글이 2파이의 이제 배수가 될 때 이제 2파이 x가 2파이의 배수가 되는 거죠. 즉 2파이 x가 n이 되는 겁니다. n은 이제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자, 이것이 앵글인데 이게 2파이의 n이 되는 거죠. n이 정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2파이가 뭐 캔슬되면 결국 x가 어떤 정수가 되는 경우니까 간단하게 쓰면 정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전체의 집합이 커널이 될 텐데 이 정수 전체의 집합은 실제로 덧셈이라는 연산의 관점에서 실수 전체 덧셈분의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수의 덧셈군
부분군 중에 하나인 n분의 1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크릿 서브그룹일 텐데요. 이 시크릿 서브그룹을 파일에서 보내면 어떠한 그 부분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은 n분의 1을 이제 여러 번 더한 결과들을 이제 모두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등등이기 때문에 n분의 k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부분군을 파일에서 한번 보내보면 이것은 함수값들을 다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phi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2pi ix로 대응하는 거니까 exponential 2pi i의 n분의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1의 n제곱근 중에서 기준이 되는 제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exponential 2pi i n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타에 대해서 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제타를 거듭 제곱한 그런 원소들이 될 텐데요. 이때 k는 임의의 정수를 다 이제 허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타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n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n번 제곱하면 1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사실은 k가 달라진다고 해서 항상 다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은 1, 그 다음에 제타의 제곱 해서 제타의 n-1제곱까지는 이제 서로 다 다른 원소가 나올 것이고 한 번 더 제곱하게 되면 제타 n제곱 1이니까 이제 반복되는 순환하는 그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부분군을 우리가 앞에서 un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즉 n분의 1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우리가 생각하는 phi라는 그룹 호모모피즘에 의해서 대응시킨 이미지는 un이라고 하는 u의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gn에서 dn으로 가는 이제 함수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일단 파일을 자, gn은 0, 1, 2 에서 n-1까지 들의 집합인데요. 자, 여기서의 이제 연산은 법 n에 대한 덧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원소가 하나 있을 때 그 원소를 우리가 로의 k제곱으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를 이제 파이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dn이라고 하는 거는 n차의 이면군 것이니까 항등원, 그다음에 로 1제곱부터 로의 제곱, 그래서 로의 n-1제곱 뿐만 아니라 타우의 로의 1제곱, 타우의 로의 제곱 등등해서 타우의 로의 n-1제곱까지 모두 2의 n개의 원소를 가지는 그러한 서브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 DN의 연산은 이제 퍼뮤테이션 멀티플리케이션 치환 곱이 합성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파일을 이제 로의 k제곱으로 정할 때 이러한 함수가 일단은 호모몰피즘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모피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를 K1, K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1과 K2를 더하는데 GN에서 연산인 법 N에 대한 덧셈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더한 다음에 파이에서 보내는 거죠. 자, 그 값은 로에 K1 플러스 K2인데 물론 여기서 법 N에 대한 덧셈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법 N에 대한 덧셈은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K1하고 K2를 더한 결과가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법 n에 대한 덧셈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K1 플러스 K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1 플러스 K2가 n보다 같거나 커지는 경우에 이 법 n에 대한 덧셈은 K1 플러스 K2 정수의 덧셈을 한 다음에 n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라고 하는 이 원소는 지금 n차의 이면군에서 로의 원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로의 n제곱이 상등원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n의 제곱이나 K1 플러스 K2 제곱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1 플러스 K2가 n보다 작은 경우든 n보다 같거나 큰 경우든 두 경우 모두 로에 K1 플러스 K2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로의 K1 제곱과 로의 K2 제곱의 곱과 같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첫 번째 것은 파이의 K1 이고요. 두 번째 것은 파이의 K2가 돼서 결국은 네, K1하고 K2의 그 정의역에서의 덧셈을 한 다음에 그것을 파이에서 보낸 것은 각각을 K1, K2를 파이에서 보낸 다음에 그것을 DN에서 즉 치환 곱을 이제 한 결과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 파이가 호모몰피즘인데요. 자, 이 호모몰피즘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성질들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커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널은 GN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로의 K제곱이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이 되는 그런 K들의 모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쓴 것처럼 로의 0제곱부터 로의 n-1제곱은 다 서로 다 다른 원소이고 그때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되기 위해서는 K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의 커널은 결국 GN의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이에 의해서 GN의 서브그룹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전체를 파이에서 보내면 이것도 하나의 그 DN의 서브그룹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자,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로의 K제곱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데 K가 0부터 n-1까지 사이의 값들에 대해서 로의 K제곱들을 다 모아두면 아이덴티티 로의 제곱부터 로의 n-1제곱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쓰면 로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되겠고, 이것은 네, 잘 아는 것처럼 DNA의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네, 해당하는 것이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케일리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케일리 정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의 구분은 적당한 대칭군의 부분군과 동형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대칭군의 부분군, 즉 치환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에 대해서 이름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군은 모든 이제 치환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군이었는데, 그러한 군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 집합이 서브 그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서브 그룹을 우리가 간단하게 치환들로 구성된 이제 그룹이다라는 의미에서 치환군 혹은 치환 부분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의 정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그룹 G가 있으면 G는 적당한 치환들의 부분군과 동형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내용을 이제 그러한 현상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example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N차의 대칭군을 이제 의미했었죠. 그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A라는 집합을 1, 2 해서 N까지 생각할 때 A 상에서의 그 대칭군을 우리가 SN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GN이라고 하는 어떤 군을 생각을 이제 할 때 GN은 SN의 그 서브 그룹인 다음 이 서브 그룹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1을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등등 해서 n-1을 n으로 보내고 n을 1로 보내는 이러한 사이클이라고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네, SN의 하나의 치환, 원소가 될 텐데요.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그 위수는 결국 시그마를 이제 몇 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시그마의 경우에는 시그마 n-1제곱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시그마 n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의 그 위수는 n이 되는데 위수가 같은 순환군은 모두 이제 동형이 되기 때문에 GN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순환군이죠. 위수가 물론 n입니다. 따라서 얘도 순환군이고 얘도 순환군이고 위수가 같기 때문에 GN과 시그마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이제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그마가 SN의 원소이므로 시그마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SN이라는 대칭군의 이제 부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GN의 경우에 이 시그마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과 이제 동형이 된다. 즉, 이 값을 보면, 이 부분군을 보면 퍼뮤테이션으로 구성된 치환 부분군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을 보면 DN은 이제 정의에 의해서 그
GN에서 GN으로 가는 이제 1대1 대응 함수들 중에서 변을 변으로 보내는, 변을 유지하는 그러한 퍼뮤테이션들의 이제 모임이 되기 때문에 DN 자체가 사실 이제 퍼뮤테이션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DN이라고 하는 이 군도 여기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대칭군의 이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치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또 다른 example은 GL N of R인데요. NR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N차의 일반 선형군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건데 그것은 N by N 행렬들 중에서 A가 인버터블한, 물론 이제 N by N 행렬인데 이제 여기가 R이라는 뜻은 A의 각각의 성분이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N by N 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한 행렬 중에서 역행렬을 가지는 인버터블한 행렬들의 이제 모임이 되고 이러한 행렬들의 모임은 행렬의 곱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군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선형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일반 선형군에 있는 원소, 즉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행렬로부터 자연스럽게 LA,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함수, Linear Transformation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LA는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환, 선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이 Left Multiplication은 X의 왼쪽에 이 A라는 행렬을 이제 곱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A가 인버터블이 되기 때문에 LA도 인버터블이 됩니다. 자, 그래서 GLN R에 있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Rn에서 Rn으로 가는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에 의해서 그 GL, N, R과 GL, Rn은 동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행렬로부터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대응한 이 과정을 우리가 phi라고 부른다면 phi의 a 곱하기 b, 즉 인버터블한 두 개의 행렬 a와 b 이 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a와 b 곱에 의해 생기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이것은 LA와 LB의 합성이 되고 이것은 따라서 phi A와 phi B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phi가 연산을 이제 보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phi가 사실은 이제 1대1이 되고 원투가 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군이 서로 동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GL of R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n에서 Rn으로 가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그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둔 집합이죠, 사실은. GL Rn을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이거는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들인데 인버터블하고 리니어인 그러한 함수들을
모임이 그 Rn상에서의 General Linear Group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T가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T 자체를 보면 Rn에서 Rn으로 가는 1대1 대응, 즉 바이젝티브 펑션이 되기 때문에 Rn상에서의 바이젝티브 펑션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리니어인 것을 특별히 이제 모아둔 건데, sRn이라고 하는 거는 Rn상에서의 퍼뮤테이션 전체를 다 모아둔, 잠시만요. 네, S of R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n에서 Rn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 즉 퍼뮤테이션들의 전체 모임인데요. 따라서 GL of Rn은 이러한 Rn상에서의 대칭군의 이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에 있는 이 하나의 군은 Rn상에서의 치환군의 부분군인 GL of Rn과 이제 동형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케일리 정리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일리 정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케일리 정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군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하면 그 연산은 우리가 연산 테이블, 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 할 때 이 연산표를 보면 연산표에서 각각의 행은 하나의 치환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그 값을 하나를 x라고 이제 한 다음에 네, 이걸 x라고 하지 말고요. 네. 네, x라고 하죠. 네, x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a1하고 이제 x를 이제 곱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있을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값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연산표의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본 것처럼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에 있는 그 군에 있는 원소들이 정확하게 하나씩만 다 나타납니다. 즉 아래에 있는 XA1부터 XAN은 A1부터 AN들의 적당한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3 그 3차의 이면군에서 연산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뮤 로우하고 이제 곱하게 되는 네, 그 연산표의 행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행이 이제 뮤 로하고 곱해진 행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이덴티티랑 곱하면은 뮤 로가 되고요. 로하고 곱하면서 뮤 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 제곱과 곱하면 좀 딱한데 뮤 로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뮤가 되겠고요. 자, 뮤랑 곱하면서 여기다 쓰죠. 뮤 로 뮤랑 곱하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뮤 하고 이제 어, 순서를 이제 바꾸면 얘랑 순서를 바꾸면 네, 그죠? 로의 제곱 뮤 바뀌고 뒤에 뮤가 있으니까 뮤 제곱이 되면서 아이덴티티가 되고 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제 곱해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요. 얘하고 얘를 곱해 보면은 뮤로하고 뮤로 제곱은 그 조금 전에 뮤로하고 뮤로
로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니까 결국 로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들을 보면 3차의 이명분에 있는 6개의 원소가 하나씩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로의 제곱, 뮤 곱하기 미 곱하기 로의 제곱. 그래서 각각의 행은 하나의 퍼뮤테이션을 이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퍼뮤테이션에 근거해서 우리가 케일리 정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퍼뮤테이션들에다가 이름을 이제 붙여 볼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일단은 G라고 하는 그룹을 하나 생각을 하겠고요. G라는 이제 그룹에 있는 한 원소 X에 대해서 람다 X라고 하는 퍼뮤테이션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퍼뮤테이션인데요. 여기에 G가 하나 있을 때 람다 X의 G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X를 왼쪽에 곱하는 연산표에서 행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거라서 XG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람다 X가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람다 X를 보면 G에서 G로 가는 다음과 같은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가 퍼뮤테이션이 되는가? 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람다 X의 G1과 람다 X의 G2가 같다라고 하죠. G1과 G2는 이제 정의역이 이 군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XG1과 XG2가 같게 되고 따라서 캔슬을 하게 되면 G1과 G2가 같게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람다 X는 1대1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투가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공역에 있는 임의 원소 스몰 g 생각을 해서 람다 x에 어떤 걸 대응하면 g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 인버스 g를 연산을 하게 되면 g가 되게 된대요. 따라서 람다 x가 온투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람다 x는 연산에서 x를 이제 왼쪽에 곱함으로써 얻는 하나의 이제 함수가 될 텐데 이 함수가 실제로 G상에서의 퍼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퍼뮤테이션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함수를 phi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는 G에서 G상에서의 퍼뮤테이션으로 가는 함수인데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x라는 원소가 하나 있으면 이 phi of x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정한 람다 x는 G상에서의 일종의 치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환들을 다 모아둔 G상에서의 대칭군으로 가는 이제 함수가 phi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phi라고 붙이고 이 phi를 G의 left regular representation, G를 이제 좌정규 표현이라는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hi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인 케일리 정리를 이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phi를 정했는데 phi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i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면 phi x, y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phi의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 x, y를 택하고
두 원소의 이제 연산한 결과를 파이에서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람다 xy인데요. 자, 이 결과와 람다 phi x와 phi y의 연산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 x하고 phi y는 G상에서의 치환들을 연산하는 거니까 치환 곱이 될 거고 다른 말로 합성이 됩니다. 이것은 람다 x와 람다 y의 합성인데요. 자, 두 개가 모두 이제 하나의 치환으로서 같은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람다 xy에다가 치환, G상에서 치환이기 때문에 G에 있는 임의 원소를 이제 대응시켜 보는 거죠. 이것은 xy하고 g를 이제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람다라는 기호를 약속을 했고요. 치환을. 자,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자, y 곱하기 g는 람다 y에다가 g를 대응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x를 이제 곱하기 때문에 자, 이 값에 하고 x를 곱하는 과정이 람다 x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즉 g를 람다 y에 의해서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결과를 람다 x에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람다 x와 람다 y의 합성 함수의 치환에 g를 적용하는 것과 같겠고 따라서 람다 x와 람다 y의 그 연산한 결과가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즉, 파이는 그룹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호모몰피즘일 뿐만 아니라 파이 자체가 1대1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가 1대1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이 x하고 파이 네,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파이 x하고 파이 y가 같다라고 해보죠. 그렇다는 뜻은 람다 x라는 퍼뮤테이션과 람다 y라는 퍼뮤테이션이 이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람다 x나 람다 y나 둘 다 g에서 g로 가는 퍼뮤테이션 1대1 함수이므로 두 개의 함수 같다는 얘기는 g에 있는 임의 원소를 대응시키더라도 같을 텐데요. 특별히 항등원을 대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y가 되겠고 이 값은 x가 되므로 x하고 y가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가 약간 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되겠죠? 네. 그래서 y가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람다 x는 G에서 G로 가는 퍼뮤테이션, 즉 다른 말로 람다 x는 G상에서의 그 대칭군의 원소 된다는 얘기는 했고요. 자, 이 람다 x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left regular representation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는데 이 left regular representation이 호모몰피즘이고 그리고 1대1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자, G에서 SG로 가는데 이게 1대1 함수가 되므로 특별히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우선 이 파이라는 호모몰피즘에 의해서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보내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그 G상에서의 대칭군의 이제 서브그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얻은 호모모피즘의 성질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G하고 phi G를 생각을 해보면 G에서 phi G로 가는 1대1 함수 phi에 의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이는 사실은 이제 동형이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F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G에서 phi of G로 가는 함수 F는 G에서 스몰 g를 fg로 보내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위에서 약속한 이 phi 함수를 따라서 그대로 대응을 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자, phi하고 f는 거의 이제 대응하는 관계는 동일한데 이름을 다르게 한 이유는 phi는 공역이 sg고요. f는 g의 phi에 의한 g의 이미지로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함수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f나 phi는 같은 거기 때문에 f도 호모몰피즘이 되고요. 그리고 phi가 1대1이었기 때문에 f도 1대1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지금 더군다나 f의 그 공역이 결국 이미지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실은 f가 원투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즉 f가 아이소모피즘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G하고 phi of G가 동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얻었습니다. 즉 임의의 그룹 G에 대해서 G의 left regular representation 파일을 생각하면 그것에 의한 이미지는 G하고 이제 동형이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phi of G는 G상에서의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로 정리한 것이 케일리 정리가 되는데요. 임의의 그룹은 G죠. 임의의 그룹은 적당한 퍼뮤테이션들의 그룹, 치환 부분군과 아이소모픽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케일리 정리라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